안녕하세요. 수원 간사.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첫 질문이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지금 무료가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권이랑 온라인상에서 이동근 위원장님한테 지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관련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소문 같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합리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9분 정도씩 듣고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한국경제주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먼저 질문 축하드리고요. 저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경제 TF에서 물가 문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방금도 부장님께서도 경제 상황이 제일 IMF가 더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부상들이 물가 대책 그리고 추경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내수와 수출 부진을 타개한 이제 상황을 계시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두 분 질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율화가 되거나 한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빨리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이런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형사소송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참고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기체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간사.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첫 질문이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지금 무료가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권이랑 온라인상에서 이동근 위원장님한테 지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관련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소문 같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합리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9분 정도씩 듣고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한국경제주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먼저 질문 축하드리고요. 저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경제 TF에서 물가 문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방금도
부장님께서도 경제 상황이 제일 IMF가 더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구상비, 물가 대책, 그리고 뭐 추경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내수와 수출 부진을 타개한 제일 나오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분 질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율화가 되거나 한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빨리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이런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형사소송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참고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 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간사 하는 진행을 축하드리고요. 첫 질문이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지금 무료가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권이랑 온라인상에서 이문근 대장님한테 지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관련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소문 같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합리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9분 정도씩 듣고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한국경제주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먼저 질문 축하드리고요. 저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국경제 TF에서 물가 문제 좀 언급하셨는데 방금도 부장님께서도 경제 상황이 제일 IMF가 더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구상비, 물가 대책, 그리고 뭐 추경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내수와 수출 부진을 타개한 제일 나오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분 질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율화가 되거나 한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빨리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이런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형사소송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참고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 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기체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한 1년 6개월 그리고 이것만 해도 5년 6개월 징역을 살다가 그리고 2005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돈을 2억을 받아서 징역 8개월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SK 송길성 회장으로부터 그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2008년에도 7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는데 나중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이걸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동안 적당하게 넘어갔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자기 문화원을 점거하고 또 이런 사건에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 김민석이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첫 번째 인사가 반미 운동의 상징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거나 불지르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우리나라 반미 운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우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전과 사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한 1년 6개월 그리고 이것만 해도 5년 6개월 징역을 살다가 그리고 2005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돈을 2억을 받아서 징역 8개월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SK 송길성 회장으로부터 그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2008년에도 7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는데 나중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이걸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동안 적당하게 넘어갔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자기 문화원을 점거하고 또 이런 사건에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 김민석이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첫 번째 인사가 반미 운동의 상징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거나 불지르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우리나라 반미 운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우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전과 사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